오늘 수업은요, 지형 형성 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적으로 내인적 작용, 그리고 외인적 작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형 형성 작용의 뜻! 산, 평야, 고원, 화산 이런 것들은 땅에 있는 지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작용, 그래서 지형 형성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인적 작용, 내부의 원인 내인적 작용을 한번 알아보죠. 내인적 작용이란 지구 내부, 지구 안쪽, 지구 속에 있는 힘, 지구 속에 있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 안쪽에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했죠? 간단하게 말하면 멘틀이 대류를 해서 그 위에 떠있는 판들이 같이 움직여서 이루어지는 작용을 내인적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림은 지구의 내부 구조고요. 내핵, 외핵, 멘틀, 그리고 맨 위에 지각, 이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건 과학 선생님께 패스. 그림은 멘틀과 지각 부분을 확대한 것인데요. 지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있고요. 멘틀이 대류를 하면서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지각은 멀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림은 예전에 하나로 붙어 있었던 대륙입니다. 남아메리카, 아프리카가 붙어 있죠. 붙어 있었던 것들을 판게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멘틀이 대류를 하면서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림은 실제 지구에 있는 대륙판, 해양판의 모습입니다. 멘틀이 대류를 하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도 있고요. 멀어지기도 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예전엔 아프리카판과 남아메리칸이 하나로 붙어 있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양쪽으로 서로 엇갈려서 이동을 하니까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인적 작용의 종류, 조산운동, 조류운동, 마지막으로 화산운동이 있습니다. 조산운동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조자는 만들 조자입니다. 즉 산을 만드는 운동을 조산운동이라고 하고요. 육지를 만들면 조류운동이겠죠. 마지막으로 산이 불타는 것, 마그마가 분출하는 걸 화산운동이라고 합니다. 내인적 작용 중에서도 조산운동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산운동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지층이 구부러지는 습곡이 있고요. 지층이 끊어지는 단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습곡은 지층이 구부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층은 지층이 끊어지는 것. 습곡은 구부러지고 단층은 끊어지는 겁니다. 멘틀이 대류를 할 때 서로 만나는 곳에서는 양쪽으로 서로 밀겠죠. 그 결과 지층이 구부러져서 습곡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단층입니다.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세한 건 과학 시간에 배우고요. 전부 다 공통점은 상반, 하반 끊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번엔 조류운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류운동은 육지를 만드는 거라고 했죠. 조류운동은 크게 융기, 침강이 있습니다. 융기는 위로 올라가는 힘을 의미합니다. 비행기가 올라갈 때 소리가 어떻게 나나요? 융 하고 나죠. 융 위로 올라가죠. 융기입니다. 위로 올라가니까 위로 올라가면 융기. 죄송합니다. 침강은 아래로 내려가죠.
비행기가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갑니까? 침 하면서 내려가죠. 마지막 내인적 작용으로 화산운동이 있습니다. 화산운동은 마그마가 분출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쁘게요. 빨간한 용암이 넘치는 거. 판과 판이 부딪히면 화산운동이 일어나죠. 화산운동은 여드름 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꽉 차가지고 마그마가 꽉 차니까 뿅 하고 누르면서 꽝 하면서 터지죠. 피구름같이 화산운동이다. 외인적 작용을 한번 알아보죠. 외인적 작용은 멘틀의 대류가 아닙니다. 지구 외부의 힘, 주로 태양에 의한 침식 운반 태적을 이용해서 지형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흐르는 물 유수입니다. 이 유수는 침식 운반 태적을 일으키거든요. 이것도 외인적 작용의 하나입니다. 빙하입니다. 빙하가 일으키는 침식 운반 태적도 외인적 작용입니다. 바람에 의한 침식 운반 태적, 이것도 역시 외인적 작용입니다. 파도가 일으키는 침식 운반 태적도 외인적 작용입니다. 석회암 지형입니다. 석회암은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물에 녹아서 침식이 일어나거든요. 이걸 용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인적 작용입니다. 외인적 작용은 유수, 빙하, 바람, 파도가 침식 운반 태적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석회암이 녹아서 침식되는 것, 용식도 해당이 되고요. 암석이 제자리에서 깎이는 걸 풍화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외인적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요, 고기스콕산지, 신기스콕산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먼저 습곡산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죠. 습곡은 지층이 구부러지는 거였죠. 지층이 구부러지는 조산운동의 습곡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지, 이것들을 습곡산지라고 하고요. 이 습곡산지를 고생대, 옛고자 써서 옛날 고생대에 만들어졌으면 고기습곡산지, 새로운 신자 써서 나중인 고생대보다 나중인 신생대에 만들어진 습곡산지면 신기습곡산지로 보겠습니다. 즉 고생대 때 옛고자 써서 고생대 때는 고기습곡산지, 신생대 때는 신기습곡산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고기습곡산지는 신기습곡산지보다 옛날에 생겼다고 했죠. 그럼 비가 왔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것이 더 비를 옛날부터 많이 맞았을까요? 그렇죠! 고기습곡산지는 고생대 때 옛날 때부터 생겨가지고 비를 옛날부터 많이 맞았어요. 즉 비를 많이 맞았으니까 많이 깎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셔서 응용하시면 되는데요. 해발고도 산의 높이죠. 고기스콕산지는 옛날부터 비를 많이 맞아서 깎였겠죠. 신기스콕산지보다 해발고도가 낮습니다. 완경사인 정도, 즉 경사가 급하지 않고 완만한 정도. 비를 많이 맞은 고기스콕산지가 경사가 완만합니다. 신기스콕산지는 험준한 경우가 많고요. 화산과 지진이 일어나는 정도. 화산과 지진은 판과 판이 움직여서 조산운동이나 조륙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연관이 되는 것들이죠. 즉 최근에 만들어진 신기스콕산지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세계적으로 고기스콕 산지와 식기스콕 산지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설명한 그림인데요. 여러분들 이런 거 막 외우라고 하시면 짜증나겠죠? 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쉽게 아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단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 스칸디나비아 산맥, 우랄 산맥,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에팔레치아 산맥,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고기스콕 산지고요. 특징이 뭐냐면 글자 수, 산맥 앞에 붙는 글자 수가 5글자, 6글자, 8글자 이렇게 굉장히 많죠. 우랄 산맥 하나 빼놓고는요. 그러니까 고기스콕 산맥은 우랄 산맥 빼놓고는 전부 다 글자 수가 길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파란색은 신기스콕 산지입니다.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안데스 산맥, 로키 산맥 이런 곳들이고요. 나중에 어차피 과학 시간에 다 외웁니다. 이곳들은 이제 불의 골이에요. 연결이 쫙 되는 곳들이에요. 어차피 그때 가서 외워집니다. 선생님 하나의 팁을 드리면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 태평양과 아메리카들이 서쪽이겠죠. 네, 이런 곳들이 이제 불의 고리, 즉 안데스 산맥, 로키 산맥이 있죠.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이런 곳들은 워낙 유명하니까 히말라야 산맥은 특히 예전에 우리 배웠었던 테라푼지 하면서 배웠었던 곳, 알프스 산맥은 이탈리아 신발 위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맥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안내하고 특징도 설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